우리나라 사람은 대통령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탄핵, 즉 해임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민주주의 공동체에 해당하는 아파트 또한 동대표나 대표회장을 해임할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그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거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꾸준히 올려드리고 있는 친절한 생활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입니다. 아파트에 살거나 관련된 업무를 하시는 분이라면 평생 공짜인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에게는 새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좀 무거운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탄핵을 할 수 있는 것이 민주주의인데요.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용어 정리를 먼저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동대표는 해당 동이나 해당 선거구에서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뽑힌 대표를 말합니다. 이렇게 뽑힌 동대표들이 모인 회의가 동대표회의, 즉 입주자 대표회의가 되고요. 이 대표회의에서 의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 대표회의 회장, 흔히들 대표회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표회장이라는 용어보다는 대표회의의 의장 업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대표회의 의장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데, 지금 공동주택관리법에는 대표회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대표회장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동대표와 대표회장을 잘 뽑아야 되는데, 문제는 선발된 사람 중 일부는 동대표가 될 능력이나 인격을 갖추지 못했거나 또는 나와서는 안 될 사람이 동대표가 되려고 혈안이 되는 아파트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에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동대표가 될 수 없는 조건을 복잡하게 적어 놓았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미성년자 안 되고요. 한정치산자와 금치산자, 즉 정신이 미약한 분들도 안 됩니다. 또한 파산된 사람은 당연히 안 되고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았거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사람, 즉 금고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고요.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안 됩니다. 여기에 현재 선거관리위원인 사람은 당연히 안 되고요. 주택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위임받지 못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부인이 소유자일 경우 남편이 동대표가 되려면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아야 됩니다. 소유권이 2분의 1인 경우에도 나머지 절반의 소유자에게 위임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를 관리하는 위탁관리회사의 임직원은 안 되고요. 우리 아파트에 용역을 공급하는 업체의 임원도 당연히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아파트에서 동대표를 사퇴하거나 해임된 날부터 4년 이내인 사람은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위에 링크를 클릭하거나 영상 다 보신 후에 아래 설명란에 남겨놓은 링크를 클릭하시면 민주주의의 기초, 아파트 동대표는 누가 하고 어떤 일을 할까라는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선임된 동대표가 입주민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대표회의 업무를 진행할 때 해임하는 두 가지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대표를 해임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요. 동대표 해임 사유는 표준관리규약 제20조에 나와 있습니다. 시도에 따라서 조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대동소이할 겁니다. 해임의 조건으로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을 위반한 때, 이 규약 및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위반한 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용시설물을 멸실, 훼손 및 손상하거나 손해를 가했을 때, 공동주택관리 업무와 관련한 사건으로 이 법 이외의 형법에 따라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때, 주택관리업자,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입찰과 관련하여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등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때, 특별한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3회 이상 연속하여 입주자 대표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한 때, 공동주택관리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의 구성원 교육을 매년 4시간 이상 이수하지 않은 때 등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유는 두루뭉실해서는 안 되고요. 증명 가능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해임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이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주자 등이란 소유자와 사용자를 함께 말하는 것으로 해당 선거구에 살고 있는 입주민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입주자 등이 직접 해임을 요청할 때에는 위에서 나열한 해임 사유 중 하나 이상이 명시된 해임 요청서와 해당 선거구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 동의를 작성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스스로 특정 동대표를 해임하는 경우로서 해임될 동대표의 해임 사유가 명시된 대표 해임안을 입주자 대표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 후 그 회의록과 서명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방법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두 가지 방법 모두는 관리규약에 있는 해임 사유가 명확해야 됩니다. 해임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서 해임이 진행되지 않은 김포의 한 아파트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제1민사부 최성수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입주민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제기한 해임 사유는 해임 대상자인 대표회장이 직위를 이용해서 관리사무소의 승인 없이 무단 게시물을 수시로 게시하고 입주민을 기만하는 허위 사실을 퍼뜨렸고 큰 공사가 진행 중인 와중에 책임감 없이 동대표 총사퇴를 요구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대표 한 명은 공개 입찰을 하여 진행 중인 제도장 공사를 재심의하여 공사 일정에 차질을 입히고 입주민들에게 아무 설명이 없었다는 것과 주민들에게 소란과 싸움을 야기시켰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동대표는 주민의 동의 없이 제도장 공사를 미루고 입주민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공사를 위해 일하는 동대표를 고소하고 외부 언론 매체와 인터뷰하여 비리 아파트로 호도되도록 하는 등 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방금 들으면서 뭔가 해임의 조건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셨지요? 재판부 또한 이 아파트 관리규약 제20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기록 및 신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이나 아파트 관리규약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려우며 관리규약에서 정한 해임 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지적하면서 이 아파트 해임 투표 절차를 중지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따라서 동대표 해임을 원할 때는 다음 두 가지를 꼭 지켜야 합니다. 해임을 하는 이유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객관적 증거를 첨부해서 해당 동 입주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선거관리위원회에 해임 절차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해임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해임 당사자로부터 5일간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여서 이를 입주민에게 공고한 후 공정한 투표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임 사유는 객관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즉 관할 구청의 행정처분 공문, 사법기관의 판결문, 당사자의 사실 인정 등을 의미합니다. 일방적인 의혹만으로 해임을 진행할 경우 객관적 증거 자료가 없어서 해임 요청 자체가 무효가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외에도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임 절차가 규약에 맞지 않을 때도 무효가 되는데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해임 요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관리규약 제20조의 규정에 따라서 해임 요청 당사자에게 5일간의 소명 기회를 주고 소명 자료를 입주민들에게 7일 이상 공개를 한 후에 해임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구의 입주자 등을 상대로 투표를 진행하여야 하는데 이때는 당연히 공정하게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적법하게 해임된 동대표는 동대표의 자격과 함께 본인이 맡고 있던 임원의 자격, 즉 회장이나 감사이거나 총무라 하더라도 그 직책까지 함께 상실이 됩니다.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아파트에서 동대표와 대표회의는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달 내는 관리비를 지키고 여러분의 최고 재산인 아파트 건물을 보존하는 등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주민 여러분들이 동대표의 활동이나 의결사항을 꼼꼼히 챙기고 가능하다면 회의를 방청하거나 안건 제시를 하는 것이 우리 아파트 재산을 지키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정보를 쉽게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내용 중에 혹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아래 댓글로 질문을 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은 여러분이 함께하는 밴드나 단톡방 또는 페이스북에 무단으로 올리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생활 연구소 김도형 소장, 김 소장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